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극재에 대한 밸류도 당연히 적정 가치에 더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권사 평균 목표치를 해봤더니 현재 주가랑 여전히 35% 이상 차이가 난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 네, 조금 특별한 스튜디오에 나와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네, 너무 신선하고요. 네, 오늘 2월 1일 목요일 특징적인 거는 그래도 어제 미장이 많이 빠졌는데 2% 가까이 나스닥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런 것 치고는 우리 장이 선방을 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까지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차전지 물리신 분들 좀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고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업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나 경제적 독립을 이루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옆에서 러닝메이트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빠지고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더니 비난하신 분들이 제 채널에도 와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참 많이 안타깝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절대로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이 아닙니다.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거나 종목을 어떤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과 저는 전혀 어떤 종목을 리딩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음을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기업 분석 훈련소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좋은 투자 관련된 펀더멘탈을 체크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종목을 매수 매도를 리딩하는 부분이 아님을 종목 추천 절대 아닙니다. 종목 추천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판단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셔야 됨을 다시 한번 천조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리딩방은 아니지만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은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생각입니다. 한번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하던 부분이랑 차이점이 뭐냐. 기존의 기업분석 훈련소에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새로운 종목이라고 하면 52주 신고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종목, 아니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으로 동반 순매수 하면서
얻는 종목, 아니면 최근에 기간 중에 가장 매수세가 센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 얻는 종목들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기업 분석 훈련소는 종목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기업 분석 훈련소에 반도체 종목을 다룬다고 해서 2차 전지를 업데이트 안 해드리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2차 전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수익률 현황인데요. 이건 2월 1일 종가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촬영일 2월 1일 목요일 장중 기준으로 제가 최대한 최신 자료를 데이터로 작성을 했고요. 삼성전자부터 최근에 추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 아이디어, 외국인 기관 쌍매수 아이디어를 통해 추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첫 페이지에서는 추가된 종목이, 최근에 추가된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유한양행,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 종목이 신규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훈련소에 추가된 종목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리노공업, 하나시스템, 또 최근에 추가된 종목이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고요. 리노공업, 하나시스템,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또 최근에 엔캠이란 종목이 52주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렸고, 주성엔지니어링은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다른 장비 업체들이랑 비교할 때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기존에 하던 종목이고, 파마리서치가 최근에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신규로 추가된 종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뒷단에는 신규로 추가된 종목은 인텔리안테크를 최근에 외국인 기관 쌍매수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온칩스라는 종목은 52주 신고가 투자 아이디어로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테크윙, 테크윙도 52주 신고가 투자 아이디어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T로보틱스, T로보틱스는 52주 신고가라기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연속 순매수, 최근 순매수 현황으로 소개를 해드린 아이디어고, 텔레칩스, 텔레칩스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아이디어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률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지수가 2월 1일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코스피랑 코스닥이 1월 한 달 동안 평균 7%에서 8% 정도 평균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아이디어를 드린 종목들은 삼성전자부터 DENT까지 평균 합산 종목은 시장 수익률보다는 아웃퍼폼을 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의미 있는 종목을 먼저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13% 빠졌지만 1월 달에 2% 수익이 났고요.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거의 신고가에 가까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HPSP가 최근에 1월 달에 4% 정도 수익을 내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최근 2, 3일 동안 조정은 나왔지만 여전히 23%의 수익을 냈고, 최고점 대비, 이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2월 1일 제가 작성한 시점의 주가, 최고점과 제가 작성한 시점의 주가의 괴리율입니다. 얼만큼 하락했는지 그 폭이고요. HPSP 16% 하락률이고, 최고점 대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3%.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여전히 부진한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단에서는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이, 포스코홀딩스 10%, LG화학 12%. 이거 2월 1일 현재 종가 기준이 아닙니다. 종가 기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퓨처엠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 최근에 좀 과도하다고 생각된 게 하이브가 거의 19% 이상 빠졌고요.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최고점 1월 달 한 달 동안만 38% 빠져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 25%나 빠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과도하게 빠졌다. 2차 전지 단에서는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 좀 바닥 잡고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딱 지수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11% 정도 빠졌고요. 요 첫 번째 장에는 이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알테오젠이라든지 ADC 이중항체 플랫폼 같은 큰 틀을 형성하는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 삼형제가 동시에 좀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테오젠의 그 피아 주사형으로 바꾸는 거, 머크하고의 비독점 계약이 독점 계약으로 바꿀 가능성, 그러면 매년 수천억의 로열티가 들어온다는 거, 그 점은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고, 알테오젠의 이 소위 말하는 통증 완화 치료제 시장, 국내는 2천억 정도지만 글로벌로 2조 넘는 시장인데, 여기서 알테오젠의 이 통증 완화 치료제에 인간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기존의 동물 유전자, 뭐 염소의 고환이라든지 굉장히 인간 유전자와 안 맞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이 치료제가 통증 완화 치료제 시장이 국내를 필두로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머크 관련된 키트루다, 이게 병용요법 치료제로 항암제 내에서 머크가 거의 연간 30조의 매출을, 엄청난 큰 시장인데, 이거 관련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알테오젠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 2월 1일 목요일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특징적인 건 JYP 역시 하이브와 마찬가지로 20% 넘게 굉장히 과도하게 빠졌는데, 펀더멘탈 측면 계속 체크해 드릴 거고요. 아마 공연 매출, 음반 매출 부진한 부분을 공연 매출에서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공연 스케줄이 당장 올해 1분기부터 엄청나게 빽빽히 잡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JYP도 신규 아이돌이 최소 4팀, 중국 보이그룹, 네, 미국 걸그룹, 그 다음에 일본 보이그룹과 일본 걸그룹, 글로벌 이제는 완전히 현지화된 기존의 아이돌의 1명 정도 외국인을 넣는 거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부 외국인 체제로 가는 거고요. 최근에 또 역시나 또 과도하게 빠진 게 이 루닛입니다. 루닛은 볼파라 헬스케어, 루닛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AI 헬스케어가 루닛, 딥노이드, 뷰노 모두 좀 철저하게 소외된 측면이 있고, 볼파라 헬스케어 관련된 자금 마련되는 거는 이슈가 나오면 한번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과도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굉장히 변동성의 큰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AI 관련된 수혜주 측면으로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실적 모멘텀이 안정적이고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하고 파마 리서치 전체적으로 다 부진했지만, 클래시스랑 파마 리서치는 굉장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1월 달에 7% 하락한 반면에 클래시스가 23% 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고요. 2차 전지단의 사마 알미늄과 TC 스틸은 16%, 12% 빠졌지만, 특히 TC 스틸은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부각되고, 각형 배터리의 점유율, 전 글로벌 배터리에서 각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하고, 그 다음에 파우치, 그 다음에 원통형인데, 원통형이 20% 언더에서 26%, 27%까지 확대될 전망이고요.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 외에도 지금 BMW, 볼보, 삼성 SDI하고 LG 엔솔이 원통형 배터리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는 니켈 도금 강판, 네, 요거 제가 사마 알미늄하고 헷갈려서 실수한 점, 지지난번 영상 때 실수한 점 사과드리고 그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TC 스틸은 니켈 도금 강판의 국내 1등이다.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삼양식품 27%나 빠졌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저는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네, 뒷단에, 네, 2차 전지단에 대주전자재료 18% 빠졌지만, 대주전자재료도 낙폭이 좀 과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 오늘 필두로 이 실리콘 응급제가 완성 차종이 최소한 작년에 3종밖에 없었다면 이제 7종에서 9종까지 확대가 되면 Q의 볼륨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실리콘 응급제 단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배터리의 충방전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심지어 한파에서 방전이 급격하게 방전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를 통해서 충방전의 효율을 높이고, SK온의 저가 차종 모델인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이 실리콘 응급제 확장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랑 같이 움직이는 나노신소재는 최근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다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가온칩스라든지 텔레칩스, 테크윙 다 요게 그 AI 관련주로 엮인 종목인데요. 역시나 제가 최근에 다른 종목 중에는 랭킹 5위 안에 들 정도로 테크윙의 수익률이 1월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최고점 대비 11%밖에 안 빠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큐렉소는 그래도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견조했는데 21% 빠졌고요. 이것도 특별한 모멘텀이나 악재가 없는데 시장 그 수급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도 굉장히 LG 관련된 이슈가 조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하루짜리 반짝 이슈로 끝났지만 LG롯데 정식 밴더 승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분명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거 뷰노 같이 좀 빠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D&T. 네, D&T도 지금 최근에 소액이지만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고요. D&T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확산이 되면 확산됐지. 왜냐면 레이저 노칭 장비가 기존 장비 라인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신규 장비에서는 엄청난 생산성 절감 때문에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48개 종목을 지금 리뷰해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중에 실적이 나온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재고, 리튬 악성 재고 그게 얼마야? 대략적으로 680억에서 700억 정도로 재고 평가 손실로 떨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포스코 퓨처엠 말고 자 에코프로비움 이제 2월 7일 날 실적 나올 텐데 다른 회사들도 코스모 신소재 실적 났고요. 얼마나 이 재고 평가 손을 떨 거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상당 부분 680억에서 700억 정도 재고 손실로 떨었다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1분기부터는 재고 평가 손실이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고 평가 손을 제외해도 영업 손실은 대략 21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메탈 가격 하락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의 차이가 있냐? 3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개월 정도 후행해서 평균 판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전히 메탈 가격 하락분은 올해 1분기 최대한 늦게까지 보면 2분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메탈 가격 큰 폭으로 메탈 비싸게 산 거, 악성 재고가 아까 700억 정도 분기에 떨궜기 때문에 악성 재고는 상당 부분 소진됐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 매출이 1조 1000억, 영업적자 737억을 기록했는데 양극재 매출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진 것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얼마나 빠졌냐. 전 분기 대비해서 11%가 빠졌고요. 전 분기 대비 11%가 빠졌고 그럼 1분기나 2분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얼마까지 빠질 거냐. 대략 예상하는 거는 판가가 15%에서 분기 대비 20%까지 빠질 거라고 보면 그게 판가 빠지는 걸로는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두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적에서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신규 캐파가 늘어나면서 93%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매출은 최소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1분기에는 재고평가 손실을 대규모 반영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분기에는 한 150에서 180억 정도 흑자 전환될 거라고 보이고요. 매출 역시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평가 손실을 대규모 떨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1분기부터는 미국 얼티엄 셀즈양 하이니켄 양극재 출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출하량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아무래도 50% 가까이 50%가 너무 과도하다면 평균치를 제가 보니까 한 35% 정도는 미국에서 37% 정도는 미국에서 성장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BNEF라고 하는 데가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스탠스가 좀 바뀌어서 37% 정도 성장을 보더라고요. 배터리 관련돼서. 그 중에 미국을 한 37% 성장을 보는데 아무튼 미국의 얼티엄 셀즈 GM은 최근에 생산 캐파를 일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작년에 7만 7천 대를 팔았는데 23년도에 올해는 그래도 25만 대에서 3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M 얼티엄 셀즈가 본격화되면 1분기는 실적 일단 개선되고 2분기부터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매출이나 이익이나 모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5년까지 2년간 최소 계속 연평균 3조 이상의 캐펙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무 구조의 부담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요 가시성이 가장 높은 북미 시장에서 GM의 볼륨 모델, GM의 주력 매스 모델이 신차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극재 계속 출하량은 늘어날 거로 보고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양극재 가치는 30조에서 한 35조 밸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음극재나 전구체 내재화까지 합치면 최소 36조에서 대략 한 40조까지를 보면 적정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핵심은 요겁니다. 가장 핵심. N65랑 N86이 있는데 N65는 구형이고요. N은 니켈의 약자입니다. N86은 신형인데 구형 N65는 가동률이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적정 마진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유럽향에 나가는 건데 유럽향의 제품, 유럽 완성차의 수요 둔화 우려로 출하량이 급격하게 줄었고요. 신형 M86은 북미에서 여전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율이 좀 안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제가 오늘 체크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서 M86 관련돼서 가동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 부분 팩트 체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M86 신형 북미에 나가는 게 포지션이 계속 커져야 돼요. M86 단결정 수율 확보가 핵심이고요. 심지어 지금 부진한 유럽 쪽에 적정 마진을 받고 있는 N65를 M86으로 라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M86으로 N65로 라인 전환하면 Q도 늘어나고 마진도 잘 받게 됩니다. 양극재 70% 정도 매출 포지션이 M86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수율 개선되면 즉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수요 둔화 N65라는 건 니켈 60%고요. N86이라는 건 니켈 80%입니다. 그래서 M86 전환되면 Q가 늘어나는데 얼마까지 늘어나냐. 지금 M86을 매출 비중 딴에는 작년 4분기죠. 45%까지 늘려놨고요. 24년도 올해 이제 연말까지 가면 M86 신형 제품이고 북미에서 잘 팔리는 거 수율 부분만 잡으면 가동률만 잡으면 지금 70%까지 매출 비중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북미는 어디냐? NCMA랑 삼성 SDI발 NCA입니다. 그래서 NCMA 같은 경우는 아마 GM, 삼성 SDI는 아마 일부 현기차, 현대기아차 쪽, 그리고 BMW랑 볼보는 아마 유럽 쪽이고요. 북미 GM하고 삼성 SDI는 아마 현대기아차 쪽하고 스텔란티스, 물량 NCA 출하 개시되면 이 부분이 유럽 부진한 부분 상당 부분 메꿀 거로 보이고요. 1분기의 양극재 판가, 그러니까 24년 1분기 양극재 판가는 15%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조흑연 쪽,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쪽에 인조흑연은 초기 가동 비용은 있지만 2분기에 이 가동 비용 떨구면 인조흑연 쪽에서도 양극재 못지않은 적정 마진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 생산량, 24년도에 GM 북미 기대감이 큰데요. 이 GM 북미 생산량이 가장 경쟁사 대비 물량 가시성이 높다. 그럼 물량 가시성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죠? Q에 대한 확보가 좀 돼 있다는 거고요. 하반기에 드디어 광석 리튬 레제화, 포스코 그룹사의 광석 리튬 레제화 할 경우에는 적정 마진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얼마나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리튬을 내재하냐에 따라 영업 마진, 전체 마진이 3%가 나오냐, 6%가 나오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M86은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23년도 작년에 5만 5천 톤이면 올해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8만 톤, 24년 기준으로 전체 출하량, 양극재 출하량이 8만 톤에서 한 8만 5천 톤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M 물량 폭발적으로 출하 늘어나면 전체 출하량은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출하량, Q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 폴란드 공장 가동률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N65 구형 제품이죠. 마진은 좋으나 N65 구형 제품의 가동률이 LG엔솔 폴란드 공장 때문에 가동률이 좀 급격하게 둔화된 측면이 있고요. 25년도에 필마라가 아닙니다. 필바라입니다. 필바라 리튬 솔루션으로부터 리튬을 조달하고요. 삼성 SDI 스텔란티스 물량도 24년도에 출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향이라고 다 그건 아니고요. 아마 스텔란티스 요거는 아마 인디애나 공장 미국 물량으로 보고 있고요. GM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전기차 GM이 아무로 좀 보수적으로 연기하는 이슈도 해도
77,000대에서 대략 25만 대에서 30만 대까지 GM 출하량 늘리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이 단결정 M86 가동된 북미의 결국은 단결정 북미 물량이 얼마나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되냐, 그리고 유럽 쪽에 부진한 구형 제품 N65가 북미 M86으로 얼마나 라인 전환이 되냐, 라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 받는 거, 네, 역시나 이 원료 조달, 포스코홀딩스로부터 하반기에 광석 리튬 내재화하는 물량이 리튬 내재화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부분 나올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은 유럽향 물량을 줄이면서 미국향 물량을 늘리는 건데, 그럼 얼티엄 셀즈 쪽으로 물량 얼마나 늘어나냐? 한 5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수익성 개선을 해.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은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리튬 원가 내재화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만 4천 톤, 내년은 최소 17만 톤에서 최대 18만 톤까지 내년에도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하가 확정된 공장은 얼티엄 셀즈 1공장, 삼성 SDI 공장,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 현대차 확정 공장. 그래서 아마 LG 엔솔이 지금 AMPC 확정 규모만 50기가와트시기 때문에 LG 엔솔 캐파가 줄지만 않으면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 물량이 좀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공매도 물량이 줄긴 줄었지만 네, 큰 폭으로 눈에 띄게 준 정도는 아닙니다. 기간이 줄기차게 계속 팔다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좀 빨간 것들이 좀 보이죠. 네, 2월 1일 오늘도 기간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조금 차별화되게 꾸준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2월 1일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G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모두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반등의 신호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지금 30만 원이 깨진 시점에서 20만 원 초중반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외국인의 좀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에서도 완전히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평선 다 지금 여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네,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RSI 지표가 있습니다. 25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 지금 RSI 25 밑으로 지금 요게 색칠된 표시가 보이시죠? 지금 과매도, 지나치게 매도됐다. 상당히 과하다. 매도가 과하다. 이 사인이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인이 나오니까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봉상에서도 완전히 지금 차트가 이탈돼서 지금 과거의 주봉상의 전저점 구간, 네, 주봉상의 전저점 구간 지금 평행을 하고 있죠. 심지어 여기서도 주봉상에서도 11월 달에 과매도 나온 구간이랑 비슷한 가격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추세적으로 하락할지 올라갈지는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점 대비 69만 4천 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60%, 67%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네, 69만 4천 원 찍고 지금 계속 요 가격, 25만 원 가격. 네, 사실은 25만 원대부터 강하게 지금 계속 양봉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계속 하락하다 월봉상에서는 네,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양전됐죠. 양전돼서 바닥을 좀 지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 추정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략 40% 정도 매출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워낙 작년에 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략 한 3,300억대 영업이익 예상하고 내년에도 2배 넘게 영업이익이 성장해서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양극재단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PER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80배 미만까지 깨졌어요. 이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 보면 작년에 거의 200배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여전히 많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지만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떨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익이 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1분기에 아마 실적 저점 찍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리튬 가격이 여기서
오르는 건 기대하지 않고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기만 해도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차별화된 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왜냐면 북미 쪽에 포지션이 높고 북미 쪽 단결정 양극재 수율만 잡으면 또 라인 전환만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Q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실적 추정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와 내년에 매출 성장은 대략 45%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 성장은 대략 80% 이상 나와서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신규 출하량 기준으로는 대략 60% 이상 출하량이 늘어나고,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단결정 양극재 단의 이 북미 쪽 M86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65를 M86 라인 전환을 얼마나 하냐, 그 다음에 GM 쪽 출하량이 견조한 5만 톤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매출과 이익은 심플합니다. 매출과 이익은 출하량에다가 리튬 가격 톤당을 곱하고 거기에 환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적정 마진을 곱하면 매출과 이익을 대략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엑셀표로 많이 해드렸으니까 지금 리튬 가격 떨어진 거 기준으로도 한번 꼭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가장 많은 106조의 수주 실적을 쌓아놨는데 그게 24년, 25년, 26년에 분명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포스코 퓨처엠은 저는 여전히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중요한 건 그 인조 흑연, 그 다음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가진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밸류가 지금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참고만 하세요,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음극재 천연 흑연 쪽 재고 조정 마무리됐고, 인조 흑연, 천연 흑연보다 더 훨씬 성능이 뛰어난데 가격은 천연 흑연 가격만큼 싸게 만든 포스코 퓨처엠만의 인조 흑연이 1분기에 본격 가동되는데 1분기의 가동 비용 그 부분은 떨구며 2분기부터는 인조 흑연도 상당 부분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양극재 모두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고요. 음극재도 당장 지금 중국산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 음극재를 배제할 경우에는 일본 일부 업체랑 포스코 퓨처엠, 특히 인조 흑연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실리콘 음극재보다 훨씬 더 상용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인조 흑연은 심지어 중국에서 흑연 관련된 이 수출 제한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국 이 흑연 이슈 때문에 오히려 더 포스코 퓨처엠의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은 당연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에 대한 밸류도 당연히 적정 가치에 더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권사 평균 목표치를 해봤더니 현재 주가랑 여전히 3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는 공포에 투매를 할 정도의 포스코 퓨처엠이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지난주에 에코프로비엠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매가 나왔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주가가 빠진다고 투매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고객사의 선택인데 고객사의 선택이 다행히 포스코 퓨처엠은 북미 쪽에 포지션이 높고 북미에서 실제 출하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북미 쪽에서 이 적정 마진을 받는 이 신형 제품의 가동률만 회복이 된다면 숫자는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포스코 퓨처엠 차트에 관련돼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런칭될 김지윤의 주식 투자 훈련소에 이 차트 관련돼서 실전 사례와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정말 다양하게 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김지윤의 주식 투자 훈련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